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갈게요. 가서 보통 일찍까지 아주 지금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역설적으로 고령화 부분은 이 질문 답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세계설계 관점에 프레이, 프로세스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저성과자에 대한 대응은 이게 있는가? 그 다음에 IT제도, 데이터 능력 개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OJT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신입사원들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뭔가 세계설계 관점에서 연배 맞는, 시기에 맞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OJT, IDP 매년, 그 다음에 평가, 연간 단위로 이제 평가 베이스돼서 저성과자에 대한 능력 개발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임금 피크하면 두 종류예요. 나갈래, 남을래. 남을 때는 보기 중에서 골라. 목표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가 아니라 보기 중에서 골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 가면은 있어요. 헤매는 사람 많아. 나이 먹었는데.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임금 피크 전에 떼거든요. 그리고 나갈래? 아니면 임금 피크 걸렸는데도 버틸래? 버틸게. 그러면은 적정으로 보내줘요. 거기밖에 안 보내요. 일처리가 확실히 늦어요. 무리 때문에 짜증나요. 그 마음을 아니까 뭐라 컴플레인 안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동네 은행으로 보면은 느낄 거예요. 그거를 인사 관점이 아니라 HR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 공공적으로 좀 알려놨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능력 개발 계획이 있어야 돼. 평가 항목이에요. 근데 전직 지원에 대한 거. 올해부터 생겨요. 여기서 고령화의 힘은 이겁니다. 비정규직은 고민 안 돼요. 안 쓰면 되니까. 정규직이 문제예요. 또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네? 이런 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 피크 되면, 지금까지 임금 피크가 올 때 되면 그 연배까지에 대해서는 정상, 그리고 그 연배부터는 따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이제 연도별로 해서 결국은 퇴직할 때까지는 임금의 절반이나 3분의 1까지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높은 업무를 그 싼 가격으로 해주면 고마운데 안 싫지나. 두 번째, 여기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은 후배들한테 인센티브, 평가 관점에서 줘야 돼요. 그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임금에 내가 익숙했던 직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100%다. 고민은 나가주면 고마운데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노드 대상에서 적합한 고령화 입장에서 적합한 직무가 고민 중에 있으니 고르시오. 두 번째, 당신이 이제 나갈 준비를 하시오.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되는 게 고령화 입장에서 핵심이에요. 그런 준비가 있냐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없으면 말해야 된다. 내시단표 접근할 때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성의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은 신기술자부터 보시고, 근데 굳이 그 이제 공공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급한 게 전직 지원하고 저성까지 이거니까 그쪽을 먼저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잘 쓰다 보니까 여기 누구죠? 오기태님이 쓴 그 고용 항공노동연구원의 그 보고서가 있는데 좀 두꺼워요. 보니까 내용이 고령화를 이해하는데 딱 좋은 제가 볼 때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 관점에서의 구성원들의 고령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오픈을 하려고요. 관심 분야가 HR 입장에서 고령화가 됐을 때 관련되는 분야들이 요것만 보면 HR이 요것만 있어요. 사실은 이 신기해. 다 인사야. 요것만 우리 것 같아. 근데 이게 압축 파일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부터 정년은 늘어나는데 늘어난 부분만큼 어떻게 할 거냐. 임금 피크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비정규직은 상관없어요. 근데 정규직의 경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정규직의 나이가 많은데 고임금 자리들이에요. 근데 임금 피크 걸려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희망한 직무를. 그럼 직무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직무교육은.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IDP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직무교육에 대한 거는
OJT예요. 예를 들면 현 부서에서 몇 시간 근무, 그다음에 앞으로 갈 부서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그쪽 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미는 이런 근무 형태도 나오더라고요. 예시로. 네, 여러분한테 이걸 요구하는 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의 현실 공공적으로. 제가 이거 한수 이해해 주세요. 고령화의 나이 기준이 몇 살일까요? 고연령화. 찾아보니까 65세더라고요. 근데 65세가 직장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부분의 관심은 65세예요. 인과학적으로는. 근데 직장인 65세 없어요. 정년이 65세 가기 전까지. 단지 우리 암묵적으로 관례적으로 만 30년 된 사람부터는 고령화로 보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속 30년 되는 사람은 임원이 아니면 문수부가도 없다. 나가게끔 만든다. 은행은 3억 주면서 내보냈어요. 근데 몇 사람은 버티더라고요. 안 받고 임원직을 가니까. 이제 동기 중에 은행이 가장 오래 버텼어요. 근데 올해는 없더라. 내년에 몇 년이 없습니까? 66년생들이 안 보여요. 그걸 연결해준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년 되기 전이니까 25년 차부터가 전직 지원에 대한 거, 고령화에 대한 거, 그냥 나라물이 바뀌어서 정년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30년 차, 그러니까 35년 차까지도 크게 보면은 10년 타도 되겠죠. 25년 차부터 35년 차. 제가 올해 딱 30년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회사에 있어도 나와야 되는 나이였고, 만약 버틴다 그러면 56세니까 4, 5년 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공복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적으로 일반기업은 좀 낯선 이야기인데 땡기면 돼요. 25년 차부터. 대놓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45세부터 했던 것 같아요. 난리 났었어요. 45세 이상을 하니까 너무 빨라. 근데 이게 50세, 55세가 이제 임금 피크의 대상들이니까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산업 전체를 보면은 근로자 중에 나이 많은 일을 하더라. 근데 우리 쪽은 비정규 인력들이면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비정규 인력이면 사실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괴직 사원이 60세가 넘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산업 전체로 보면 고령자가 많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회사로 보면은 고령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포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저덕과자, 그냥 임금 피크에 대한 것, 생애설계 관점, 그냥 전직 지원. 요걸로 대응한다면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어나도 대응은 될 거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고민, 이건 인사적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자, 임금 피크에 됐어. 그럼 그때 지점장 자리 계속 할 거냐? 보니까 지금은 팀장 자리, 그러니까 직책자 자리에서 내려와요. N분의 1이 돼요. 그럼 필드로 고객 접점으로 보내는 확률이 높다. 왜? 서비스 쪽에 대한 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따지는 게 직무에 대한 난이도, 힘을 많이 쓰는 거냐, 그 다음에 습득하기 어려운 거냐, 이런 거를 빼고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는 현업부서에서 고령자가 와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들, 이게 먼저 선정돼야 되고, 근데 전혀 25년간 수행을 딴에 업무했어. 근데 이 업무를 해야 돼. 쉽게 배울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럼 그것에 조치는 필요하다. 근데 이게 또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HRD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현업에 있는 부서마다의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해요. OJT 우리가 진짜 많아지나요? 현업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OJT예요. 근데 OJT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직무교육 사례강사예요. 직무교육 사례강사도 없어, OJT도 안 돼?
IDP도 없어?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근무 시간 바뀐 거, 고령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대응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말 없는 게 OJT, 그 다음에 IDP, 전업반의 능력개발, 이건 다 우리 목의 원래가 애시당초. 그래서 지금은 원래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기본에 지키라는 것이 지금 이 이슈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OJT나 IDP나 전업반의 향상에 대한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적인 저성과자의 능력 개발 부분에 대한 거 강의나 같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업적,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럼 업적하고 영역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등급으로 하여간 내가 성과가 나와요. 뭐다. 그래서 당신은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만큼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해줘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정한 가이드에는 누군가는 저성과자는 내보낸 쪽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거기 해당이 돼. 당신은 이익과 분이요. 그러니까 나가셔. 이러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과자 대상으로 회사에서는 역량개발에 대한 저성과자들에 대상으로 역량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니?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받을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형식적인 걸 할 거냐, 실제 할 거냐. 실제 할 거면 내가 강의하겠다. 근데 형식적인 거면 나는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내보내는 쪽이니까. 예전에 서울시인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 회사들 안 좋은 사례. 뺑뺑이 돌리는 거죠. 쓰레기만 줍기로 하고 3개월 동안 자격증 나가게 하고 반성을 시켜요. 시위에도 나왔어요. 그런 거라면 나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연말에 인사하는 평가에 저성과자일 때 저성과자 내일 2번 받으면 퇴직해야 되는 상황에도 법으로 괜찮아요. 다만 그 사이에 저성과자 대상으로 역량 개발에 대한 기회를 줬니?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실현되게 보면은 그게 결국은 IDP가 되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IDP가 이렇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온라인 교육 과정, 집합 교육 과정, 외부 교육, 내부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당신이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직무에서는 떠나고. 근데 가야 될 직무가 여기 있어. 근데 당신한테 가장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 이쪽이네요. 근데 당신이 수행 능력은 이건데,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요게 부족하네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산업에서도, 이런 상태구나.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패키지에서 이 사람한테 맞는 교육, 거기 맞는 OJT, 거기 맞는 IDP를 제공한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을 사실 원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56이니까 아직까지는 팔팔해. 근데 시드 서비에 보면은 나이가 많으면 딸린대요. 부족한 게. 일단 눈침침. 그죠? 들은 거 안 되고, 안 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무리가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 연속적으로 하는 거 잘 안 돼. 등등등. 현실적으로 고령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는 한계가 있다. 이제 회사에서 그 고민을 할 거예요. 인간 쪽에서 이제 고민 많이 하겠죠. 제 경험으로는 그런 고민도 우리 시켜요. HRD한테. 그게 짧거든요. 그리고 다 하는 거예요. 직무가 느끼는 회사에서. 혹시 우리 채용할 때 직무급,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재무 쪽에 근무할 사람을 뽑아요. 신입사원은. 그 다음에 그 인사 쪽, 그 다음에 생산 쪽, 영업 쪽에. 그러면 기본급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똑같죠. 이건 직무급이 아니에요. 유통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기준 할게요.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그 회사에서. 그럼 바이어예요. 그 다음에 MD, 매장 시장. 그 다음에 리시빙 쪽에 자산관리, 물건 들고 나가고 자산관리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네 제일 딴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니? 행정 쪽이에요.
인사 쪽, 우리 쪽은 연봉이 중하예요. 더 받고 싶어. 그럼 직무 바꿔야 돼. 여기 직무급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번 뽑으면 그 직무를 쭉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아요, 사실은. 급여가. 다만, 임금 상승분만큼만 올라가. 그래서 물어봐요. Are you happy? Yes. 그럼 안 잘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연봉이 높지가 않아. 그 회사입장에서는 굳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다고 자를 이유가 없어요. 왜? 임금 차이가 없거든, 크게. 이런 제도면은 고령화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때리는 올라가야 돼. 승진해야 돼. 연봉이 올라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급여도 많아. 특히 우리 공적으로, 그죠? 호봉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그걸 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책일 수 없애준다. 제가 얼마 받는지 나도 모른다. 같지 않다. 그리고 때 되면 승진한다고 없어요, 이제는. 아니, 왜 예스? 그러면 다냐요. 다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인상률만큼만 올랐을 뿐이다. 그러면 이 제도가 고령화 부분에 대한, 고연령화에 대한 거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고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부닥쳐요, 자꾸. 때리면 올라가야 돼, 나이 올라갔으니까 임금 올라가야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순간, 어느 회사에서 뜯어내면, 공공적으로 지금 업적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차등 주라는 거 아니에요. 평가거든. 근데, 공공의 제가 정말 공공의 공사 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업적평가 강의 나갈 때 보면은, 성과평가를 해서 업적평가를 했는데, 인사평정, 근무평정에 대해 영향을 안 미치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담당자가 계속 얘기해요. 이거 업적평가에도 영향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들어가야 돼. 그거 갖고 뭔가 피드백을 해야 돼. 이거는 귀하게. 우리 민간기업, 우리 일반 기업은 당연히 그거 갖고 평가받고 보너스 영향 받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계속 내리 안 들어오면은 공고 다시 같은 거 그게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직무급제를 한다면,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면, 하는 일에 따라서 기본 태블이 바뀐다면, 그리고 때리면 승진하는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관심사에 있는 고령화될 때의 대응 부분은 한결 쉬워진다. 그게 아닌 경우가 이제는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대비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3,000명 몰라도 엄청 많은데 일일이 고령화에 맞는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캐릭터는 클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슈다. 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든지 얘기했는데 주변에 코스트코 있으면 인사 쪽 가서 방문해서 장을 구해보세요. 교류 좀 해보세요. 걔가 치고 온 거야. 시간도 단가는 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급여 팁을 보면 한 줄이에요. 연봉 나누기 10이에요. 없어요. 문제를 따지도 않아. 딱 하나. 나누기 12. 그리고 거기는 시간급 싸움부터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아울이라고 해요. 파트타이머가 되면 축하해요. 승진. 그 다음에 열심히 잘하면 풀타이머예요. 풀타이머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채 3, 4년차 된 친구들이고 연봉제 1년 단위로 사인해요. 그게 매니저급이에요. 매니저급. 근데 여기가 성과급이 없어요. 명절 때 보너스 없어요. 연봉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Are you happy? Yes.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심플해요. 복리생비도 없어. 그냥 더욱도 없어요. 운영비도 없어요. 근데 연봉 차이가 좀 있어. 그거는 직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바쁠 때 프로그램 쪽에 계산대 있는 사람이 바쁘면 다른 직무 있는 사람이 글로 갈 때 근무 시간이 테이블이 바뀌어요. 시간급을 계산대에 맞게 받아요. 계산하는 사람이 매달 진열 바쁠 때 지원해주면 요 시간 근무 시간만큼은 또 급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웃하고 여기 와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초과보면 안 돼. 그리고 직무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돈 안 받거나 더 돈 안 받고 안 할 정도로 잘해.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클린해요. 그러니까 바꾸기는 저임금인데 일의 양은 단위돈 센 편이에요. 대신 시간급이 세. 그런 구조로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가면은 대개는 그쪽일 확률이 높고 그게 외국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봉제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갖고 뭐 불만 나오면 드문 세상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SK그룹에 고용자가 많아요. SK그룹에 계열사 오신 분이 있는데 LG, SK 쪽 에미전 기업은 그다음에 텔레콤 쪽은 고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리 났죠,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니까쉽게. 그래서 삼성이 아이를 달렸어요. 삼성은 상시 구조조정이에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업종이 화랑일 때 구조조정을 한다. 그 보상 주고 화랑이니까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불황일 때 구조조정하는 건 하수.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상시예요, 상시. 죽게. 지금 화랑이야. 죽게. 나가면 예, 나가죠. 정말 빨리. 이거는 그 생애설계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피크 관점에서 개별화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직 그런 게. 근데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발견됐어요. 제가 계획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스코 얘기, 영국 회사. 제가 계획했을 때는 우리 집에 IDP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4년에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자료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별화되는, 그러니까 고령화됐을 때 뭔가 그 직무가 바뀌었을 때는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IDP보다는 지금 긴 텀으로 갖고 가는 거고 그 내용은 직무 전환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IDP는 내 직무 수행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테스코에서 얘기했던 거는 my job이에요. my job. 근데 여기서 자료 보니까 다른 데서 썼더라고요. 지멘스라는 곳에서 썼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지멘스라는 곳에서 뭐나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보니까 my job이에요. 테스코에서 썼다.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는 달라요. 병력개발 쪽이에요. 근데 이 병력개발은 또 어느 쪽이 얘기해요? 원래 인사이에요. IDP는 HR 쪽인데 병력개발은 사실은 그쪽이에요. 근데 지금 홀리다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는 생애설계 관점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HRD에 써는 확률이 높다. 가능성은. 그러니까 IDP의 확장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해결한다면은 해결에 대한 건데 임금피크제도 있죠. 퇴직시켰다가 다시 하죠.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과제인데 얘는 괜찮아요. 그래도. 얘는 인사적이고 이것도 사실 인사적인데 우리한테 떠날 확률이 있죠. 다분히. 그럼 이게 생산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주요 부서 중심으로 직무의 수행 능력을 업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냐, 그걸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가 양성되어 있냐,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아요.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고, 그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땡뚱하진 않아요. 어디 있지도 않은데 그런 교육도 없어? 그럼 이제 정말 대단히 공사가 돼버린 거죠. 대규모는. 근데 솔루션을 치면 어려움은 사실 없어요. 여기 시기가 없으니까. 제가 3시 반까지 얘기죠. 넘어갈게요. 임금피크제 도입한 데서 보면 수용하는 것 같아요. 저항 안 해요, 이제는. 그리고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금도 있기 때문에 위로금 받고 나가는 건 임금피크제가 아닌 거고, 이제 안 받을래? 그럼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건데 수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은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당연한 거. 생애설계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자료가 좀 특이하다는데, 여러분이 직무 역량 개발 쪽에 관심이 이미 있었다면은 직무 수행 능력의 등급이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 뽑을 때, 경력 뽑을 때 3년차, 5년차, 10년차 차등급이나 연봉을 왜 찾는 거예요? 근거는. 이 질문의 답하고 똑같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이거는 독일 자료예요. 힌트는 돼요. 얘가 비주니까 토탈로 이 점수 합계 점수예요. 근데 최근 얘 관련해서는 이게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자들은 이런 항목별로 맥스가 이걸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점수가. 그 점수 갖고 등급이 되는 거고 그 등급에 맞는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과학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되어지는 게 이만큼인데 얼마큼이야? 그 100부분은 어떻게 메꿀 건데?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현역부서에 사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메꿀 건데 이 질문의 답이 직무 교육에 대한 거예요. CS 강사, 직전리드 강사, 조직문에 대한 강사, 프리트 강사는 만들어놨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호흡으로 본다면 차근차근 간다면 OJT, 직무교육 사례강사도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거는. 그렇다고 전국 직무강사 서바이벌 거기 나가서 1등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대부분 메꿔지는 부서마다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선발해서 양성하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하시라.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원하는 거는. 근데 안 나가고 꺾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고령자가 걷는 이 직무비 형상 부분은 특정한 직무에 모든 부서마다 난이도가 낮은 거, 단순 반복에 그래서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수준만 엄선되면 거기 내용만 한다면 이건 커버돼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 내줄 수 있는 강사가 있냐, 교육자료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또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거 직무교육 중요합니다. 직무교육 강사 항상 중요합니다. 직무교육 자료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나이스터, 워크숍하고 컨설팅도 해. 제일 자료 미비한 데 어디지 알아요? 인사부서예요. 지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컨설턴트들이 해줘. 자료 제일 늦게 되고 자료가 제일 미비되는 데가 또 인사부서야. 들어가서 보세요. 가격입니다. 타부서 건 있는데 우리 건 또 없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없어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이걸 만들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타하거나 내가 특히 안 해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 경험을 알려주는 뜻인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가. 그 회사에서는 공유, 돈이 들어가. 이런 악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가왕이 뭐 어떤 회사죠? 가왕. 화장품이죠? 아닌가요? 자, 중요한 건 등급을 나눴어요. 요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인용사에 있는 거니까 메모한 거 해주세요. 제 기준.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직무 수행 능력을 우리가 나눌 때 기준을 나눠요. 제일 낮은 단계. 도움받으면 해낼 수 있는 수준. 요게 사업급이에요. 웃기죠? 도움을 받으면 해낼 수 있대. 그게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사업급. 사업은 혼자 못해요. 도움받아야 해요. 사업 보고 왜 너는 혼자 못하니? 이러면은 웃기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혼자 여러 개를 해낸다. 이게 계획급. 세 번째, 혼자 여러 개를 하면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가르쳐주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어. 가르치는 능력. 이게 과장급이에요. 과장부터는 리더가 되려면 육성에 대한 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돼야 돼요. 그래서 사내 강사할 때 강사로서 제일 좋은 대상이 바로 대리 마로공과 과장초예요. 가르치는 능력은 쉽게 개발 안 되거든요. 과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굴 신입사원을. 타고자. 그 부서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거, 외부 도움 없이.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뭐 도움 안 돼. 근데 이런 문제 생기면 탁 멀쩡가 나타나서 딱 해결하고 또 사라져. 그 CEO가 이러고 회식장에서 뭐 있게 돼요. 그럼 부장은 뭐냐? 팀장은 평소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워놓던 연간 목표에 대한 업무들은 구성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뭐 하냐?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수시 업무 떨어져요. 새로운 거, 변화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응. 그리고 이것 똑같아. 부모님이 우리 계절되면은 별미를 만들어서 줘야지 우리가 덜 짜증나잖아요. 공단인데 다 귀여운데, 동단인데 팥죽을 안 주네? 이거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딱 얘야 뭐 해놨더니 버튼만 누르면 역시 우리 엄마. 이런 역할이에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 게 좋지. 모이면 물이 났을 때 물이 나오니까. 그런 기준이에요. 이거는 일본 특정회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고용노동부 기준이에요. 그 회사마다 5개, 6개 나누는데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고용이라는 부분은 나이로 많고적을 떠나서 직무 수행 유행 관점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등급인데 한번 파악해봐. 이 질문에 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전 부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업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차적으로 인사부서가 이게 아닌데 우리 게 없는데 근데 이 질문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 인사부서 거 네가 한번 해봐. 그럼 해내야 돼. 그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언니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고령자를 나가주시자면 좋은데 안 나가 버텨.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꼭 장애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숙련의 전문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애가심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데 그들이 해왔던 직무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 근데 일손이 필요한 데가 있어, 직무가. 전혀 이질적인 직무에. 이런 경우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연장을 시킬 거냐. 거기에 포인트예요. 지금 모회사 같은 경우는 직책자가 직책이 없이 n분의 1로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초기에 그 후배가 선정이 됐을 때 분위기를 생각하면 문화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부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 받는 부서는 가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범수이고 계속 어떻게 메꿀 건가에 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육성, 개매꾸는 행위는 안 하지만 할 때 도움되는 뭔가 인프라, 그 다음에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는 자료가 바로 제가 아까 테스트 얘기했던 거죠. 마이 잡이라는 것은 패키지예요. 패키지가 있고 그 속에 교육도 시켜주고 양식도 있고 회사의 규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이 잡이라는 프로그램의 책임을 지는 HRD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인사 쪽 도움은 필요한데 이 공공적은 정년 보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한 개월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니까 활용하시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찾아서 오픈한 자료고요. 오픈해도 시비가 덜 걸만한 자료들을 오픈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대로 먹고 중요한 거는 사업장 자체가 교육을 안 시켜. 근데 고용은 파됐다고 또 별도 교육을 시켜? 이거 뭔 얘기지?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뭐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연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적더라. 데이터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비 제공에 대한 것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다. 특히 동일한 직무가 아니라 다른 직무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비 제공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육비, 어떤 식의 교육을 제공할 건데 이 질문에 답을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컴파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는 테스코에서는 마이잡이고요. 지메이스에서는 이건 오픈데이트다 정도. 이게 딱 보면 세계 설계예요. 핵심은. 언제부터? 임금피크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임금피크 내리전까지는 그 분야의 최고점까지 가기 위한 성장이라면 임금피크 시점부터는 이제 나가는 관점에서의 준비 부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딱
자기를 치는 거죠. 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정도입니다. 요 안에서만. 그럼 이거의 부분은, 남는 부분은 던지게 된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던지게 된 준비가 회사의 해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공공 쪽은 안 쓰는 데 있잖아요. 1년 정도.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쓸거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고 자료 안 줄 거예요. 메모하세요, 메모. 자료 2개까지가 있는데요. 네. 로스웨라는 분이 서브섹션 플레인을 그 책을 썼어요. 책을. 한글로는 효과적 승계예요. 서브섹션 플레인. 근데 그게 IDP에 대한 전형적인 그 IDP 제도가 그 로스웰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채용한 거예요. 근데 로스웰이 주장하는 서브섹션 플레인은 기획함에 경력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응용하면 생계설계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작 같은 거에도 돼요. 양식도 좋아요. 그 정도 여러분이 한번 자료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시하는 것들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양식, 어떤 그 워크샵 이런 걸 보고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았던 자료들은 다 드릴게요. 생애설계 부분도 뭉텅이가 있어요. 근데 7개 많아요. 주로 1번씩. 가장 문화적으로 가깝고 이 나르는 시점이 비슷해. 그런 관점에서 이 자료가 뭐 1번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경련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근데 고령화 부분은 인구 피크 시점부터 넘겨두시면 큰 무리가 없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걸 제일 활성화했던 데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포스코예요. 유형도 잘 따라가. 삼성도 한 6년 전인 걸 강의 나갔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는 하면은 해요. 근데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30분 되면은 손 살짝 들어주세요. 12만 원을 회사엔 업적평가, 역량평가에 대한 분명히 제도가 있고 도구가 있을 거다. 근데 업적평가에 대한 데이터는 개개인권이 우리가 개입은 안 되지만 역량평가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직무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에 대한 진단술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이제는 다 만들 수는 없다. 그럼 현업된 사람이 만들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대상자 그 부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등급 기준. 두 번째,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요때 같이 반영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만 놓고면은 직무 영역 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현업도. 이건 공통영역이 전에 내용과 미래영역하고 얘는 빨리 미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 또는 주요 활동에 대해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걸 근거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한 해 단위로는 IDP, 길게는 생애주기 로드맵 이게 되는 거고 짧게는 이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개개인별로 진단한 결과가 있어서 여기에 담는 건데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인 거죠. 코칭이냐 그 다음에 강사라고 사내 강사,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요,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강사도 있지만 내가 역량 개발되는 관점에 기획을 해요. 그 공공 쪽은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갈 때 뭐 하나 더 주려고 강사 활동을 많이 해줘요. 전직 대비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가르치는 전문성 같은 사람이 자기 노하우를 전해주는 강사 입장도 있지만 능력이 좀 떨어져. 그 전문성이. 그런 사람한테 강사 양식시켜도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 차관점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교육으로 다 들어오는데 누굴 먼저 강사로 활동할 거냐 별개 문제. 그래서 강사 교육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직무교육 쪽으로는. CS 강사, 직장개발 강사, 조직원의 강사 이거 말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안목지가 교육자료로 나와요, 이제는. 그럼 회사에 그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가셔시킨 건데, 결국 현 직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그 부서를 바꿨을 때, 잡을 바꿨을 때, 그걸 또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힘을, 고민을 걸어주는 게 뭐냐면, 결국 교육을 푼다면, 교육으로는 이 원리를 가면 돼요. 교육의 목표가 뭐야? 4개 중에 하나예요. 이식 바꾸는 거냐, 노동 관리되는 거냐, 행동 바꾸는 거냐, 리더십 바꾸는 거냐. 이게 나와야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니까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니까 교육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격 교육에서 무조건 원격 교육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인식 바꾸는 거 모르는 거 아니면 되죠. 행동 변화 어려워요. 쉽진 않죠. 물론 백종원이 그 동영상 보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띠들이 몫이 쉽진 않아요. 그 미묘한 차이들은. 지금까지 안 되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격 교육은 인식 변화, 지식의 변화는 가능한데 행동의 변화 이상으로는 어려울 거다. 그럼 학습 목표가 이건데 원격 교육한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야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니까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솔루션 만든다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본연의 거.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미 이 부분 없는 거 알잖아요. 실전 교육비획도 해봤고 승계 교육도 해봤고 본인과에 대한 것도 해봤잖아요. 근데 걱정은 직무별로 산업의 누군가가 이걸 알고 해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내 것도 안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원격 교육이 이제 또 떴으니까 좀 잘 된 데는, 사회 강사 잘 된 데는 이제 원격 교육에 맞는 강사 양성을 또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어디 가서 제가 항상 가는 팁인데, 원격 교육이 아니어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서마다 한 명씩 선정하세요. 마스터. 부서마다 마스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 매주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시간을 비워. 그때 카톡이든 전화가 올 거야. 또 화상이 올 거야. 질의응답해줘. 답변해줘. 그 한 시간만큼은 돈 줄게 강사료. 그걸 다 받아요. 그 전화기 시간에 띄워요. 뭐가 돼? 사내 방송이 돼요. 궁금한 사람 전화해라. 카톡해라. 응답입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럼 댓글도 주고 전화도 해요. 15분, 20분이면 해결돼요. 그럼 1시간에 10명 정도 돼요. 그게 원격 교육이죠. 리얼타임으로. 양해돼. 녹음질 하래요. 그 녹음 파일을 스크립트 해봐요. 대사 나오죠. 교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모아봐요. 파큐 나오는 거죠. 파큐. 그게 뭐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지금 묵후죠. 동영상이 없는. 그 정도는 어렵진 않다. 직무교육은 15분, 20분이라도 한곡진 해결이 돼요. 20 바꾸거나 모르는 거 하는 거는. 대학원 보면은 우리 R&D 쪽은 많이 하실 건데 발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워크숍 세미나는 발제. 15분, 20분이에요. 한 주제 논문 그 요약본이 도움이 되니까요. 충분히. 그럼 우리가 개입 안 하고도 현업의 직무에 고민을 하면 해결되는 거죠. 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격 교육의 보안 문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대한 그 보호 부분이 없다면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이게 그 테스코, 영국계 테스코의 마이답의 그 패키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능력 개발 계획에 대한 거, 피드백 자료에 대한 거, 독립개발 면담에 대한 자료, 여기 진단에 대한 거, 이거는 실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솔루션 주는 거. 이거 사진 찍었어요. 사진만 찍어도 이건 특정한 해석이기 때문에 파일은 못 드려요. 고해는 드리는데 사진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되든 저성과제가 되든 이런 패키지가 결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메스는 이거를 다른 연습으로 부른 것 뿐이고요. 국내는 아직 여기 없어요. 이건 세계 설계까지도 커가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에 안에 있는 겁니다. 독립개발 연산에 대한 기록물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상담 이런 건 아니에요. 공문제, 공문. 공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고령화에 대한 것은 저성과제에 대한 것도 다 이걸로 커버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그럼 여기 어디에 있느냐? 아까 추천드린 책이 있잖아요. 노스웨일의 서쿠션 플랫, 효과적인 승객의 보면은 있어요. 그걸 참고한 겁니다. 테스트콕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교과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이거는 이제 그 기존머리예요. 나이 많은 사람을 IT 쪽 모르니까 젊은 친구가 해줘야 된다. 또 한편은 우리 그 인턴 봤잖아요. 영화.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한테 자기 노하우를 알려준다. 그래서 공목적은 퇴직자 하기 전에 고령자들한테 강사학생을 시켜서 직무교육에 대한 것 또는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를 강사학생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 멘토리가 부르는 건데요. 요거는 매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주전부리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 직무 쪽은, 그러니까 요게 퇴직시키고 재교육, 재고용하는 부분에 방안이기도 해요. 워낙 노하우가 많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임금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참고자들, 이건 다 요게 이제 제가 자료 팔면서 또 이미 알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가급적 크게 지장 없는 것들을 드리는데 요거 제가 줬다 하지 마시고 저도 구글에서 다 한 거니까 구글에서 찾았다 제목 갖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고령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근무 시간에 대한 거. 대안상의 자료고요. YD라는 게 나와요. 대안상이. 그게 워라벨의 의미는 결국은 근무 여건, 근무 문화에 대한 거다. 그거에 가이드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방법, 그 내용에 대한 거, 그러면 도달했을 때, 이런 변화를 원하는 거구나. 그런 차관점이 될 겁니다. 괜찮더라고요, 잘해보니까요. 요거는 도령화 부분에서 집중력에 찾아본 건데, 3개 정도는 내 코스가 좋더라고요. 특정한 이거 산업회사 거예요.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컨설팅 회사 거예요. 일본 거 번역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칠 수가 없어요. 그 상업적인 거로 제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없으면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말씀드리면 감사하고요. 그 지금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기회예요. 특히 지금 주제들은 누구도 안 해봤어. 선배라고 해본 적이 없어. 여기서 시임 쳐가는 경험이 앞서가는 귀에 잡는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과정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다면 그런 것도 기억해 볼까요? 꼭 하시고요. 이메일 내 거 아시는 분, hrlist@네이버닷컴이에요. hrlist@네이버닷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